5월 10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기온도 좀 내려갔습니다. 자, 날도 칙칙한데 오늘이 유권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유권자가 표를 찍어봤자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요.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을 한석 모자란 2당으로 만들고 새누리당에 잘하라고 채찍질을 세게 했는데 새누리당이 어제 당선자 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지 논의하는 내용들이 그야말로 하나마나한 토론을 했습니다. 122명의 당선자 중에서 39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83명만 참가해서 논의를 했고요. 또 비대위를 구성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7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7월 말까지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대표진을 뽑는다.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이 2달 한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달 보름 동안에 혁신형, 관리형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과연 2달 보름 만에 외부 인사가 와서 혁신형, 관리형 뭐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보나마나 빤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에 보나마나 정진석이 될 것이고 진박의 핵심들은 정진석을 앞세워서 원내대표 시켜놓고 정진석은 마치 비박인 듯 하면서 물밑으로 조율을 나누고 그러면서 비대위는 안 하면 제일 좋은데 남눈이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척하고 원래 새누리당은 지난 2014년 7월 달에 7월 14일인가에 김무성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말에 또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은 애정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무슨 비대위를 만들고 어쩌고 하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 그냥 뭔가 쇄신 혁신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쇼를 하기 위한 것이지 그 내용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 새누리당 비대위가 혁신형 비대위로 가야 되고 적어도 한 6개월은 일을 하면서 아주 통제가 새누리당으로서는 되지 않는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비대위인들을 정권을 가지고 임명을 해서 철저하게 개혁해야 된다 이랬더니만 그때 한 방송에 같이 나온 새누리당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토론자가 저보고 공허한 소리 하지 말라고 황당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제가 황당한 소리로 들렸겠죠. 상식이 황당한 소리가 되고 자 언제 뭐 비대위를 구성하고 비대위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당 내부의 입장을 전혀 모른 채 밖에서 황당한 소리 하지 마라 저보고 그랬습니다. 자, 뭐 이 당이 망하든가 말든가 저는 알 바 없습니다. 제가 요즘 무슨 뭐 전희경 뭐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했더니만 시끄러운데요. 저는 새누리당이 무슨 정의당이나 더민주당처럼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철희 씨가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다 해서 배가 아프겠습니까? 남당의 일인데요. 김종대 씨가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해서 배가 아프겠습니까? 이상돈 씨가 비례대표가 됐다 해서 배가 아프겠습니까? 배가 전혀 아프지 않죠. 마찬가지로 전희경 씨가 새누리당에 비례대표를 하든 말든 그건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의 집 일입니다. 다만 원칙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국민들이 이런 새누리당을 심판할지 말지는 오늘 유권자의 날인 오늘 정말 깊게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4.13 총선에서 패배하고요. 이제 한 달이 다 돼갑니다. 한 달 동안에 선거 전에는 대구 두류공원에서 무릎을 꿇고 난리를 치더니만 선거 끝난 다음날 집행부는 다 사표 내고 도망가 버리고 당선자 대회에서 당선자 일동이 묵념하듯 머리 한번 조아렸습니다. 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거저 깔고 석고 대저 좀 하라고 했더니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긴 마음이 그러지 않은데 석고대죄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요. 확실하게 망하는 게 저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공화당이 있어서 미국의 정치를 막고 있듯이 미국의 정치가 대중들에게 올바로 다가가는 것을 미국 공화당 민주당이 막고 있듯이 그래서 지금 공화당 민주당에서 저렇게 트럼프나 샌더스를 향한 열망이 우러나오듯이 한국에도 새누리당이 있어서 또 민주당이 있어서 한국 정치를 막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국민의 혁명과 반란이 일어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게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설프게 개혁하는 것처럼 해서요. 국민을 속이는 것보다 확실하게 나는 악당이다라고 모습을 캐릭터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될 거라 봅니다. 자, 어제 새누리당은 당선자들 초청으로 국회에 김병준 전 청와대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분이 강연을 했습니다. 이분은 뭐 친노에서 고위직을 했지만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양심적으로 말하는 분이다 보는데요. 이분은 자, 유승민의 그 정세 없이 복지 없다라고 하는 말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으면 당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어서 어떤 게 맞느냐라는 식으로 입장을 정리해 가야 되는데 논쟁은 없이 곧바로 진실한 사람, 진박감별 논쟁으로 넘어가 버렸다. 저도 그 말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승민이 그 말을 했을 때 유승민의 그 말뿐만 아니라 국회법 개정 부분, 더 나아가서 공무원 연금에 어설프게 처리한 부분,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이 과연 계획을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했어야죠. 논쟁을 하지 않고 바로 배신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배신에도 등급이 있는데요. 유승민에게 몇 번째 등급을 갖다가 배신의 등급을 갖다가 낙인 찍을지 국민에게 선택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논쟁을 하지 않고 그냥 배신이라 그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 모양이 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 교수는 반기문 대통령을 만들어서 대외 정책을 전담하게 하고 친박 중심의 당내 세력이 국내 정치를 분담하게 하는 일종의 이원집 정부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정 운영 체계는 바뀌어야 하지만은 그걸 친박과 반기문이라는 특정인이 연합해서 재집권을 하기 위한 시나리오로 끄집어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새누리당 당선자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벼락이 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당 타는 꼬라지를 보니까 벼락 한번 맞겠다 생각했는데 진짜 벼락을 내렸죠. 이분 뭐 말 똑바로 했네요. 20대 총선 공천에 대해 여야 모두 짜고 담아가는 것처럼 미운 짓들만 했다. 한쪽은 친박 운운, 한쪽은 친노 운운 하고 갔는데 이것은 국민을 위한 공천이 아니라 당내 세력 재편을 위한 공천이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이 공천 파동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는 총선 때 모습을 가리키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진단해서 정확한 대안을 내놔야 된다. 저렇게 정치할 거면 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일각의 연정론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이 장관 몇 자리 나누고 그런 식의 연합이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거다. 국민의당에 가서도 연정 같은 거 하지 말고 지금 뭐 할 건지부터 고민을 제대로 해라고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일부는 박수를 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몇몇은 열심히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거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피곤하십니까? 선거 이 과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미래경영연구소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자,
그래서요 11일 날 4선 이상 중진 당선자들이 모여서 비대위원장 인선과 비대위 구성 문제를 매듭 짓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뭐 보나마나 뻔한 일입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미 비대위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이 외부에서 강한 비대위원장을 데려올 형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심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고 싶은 상황일 거고요. 그게 여의치 않다면 제가 볼 때 김항식 전 총리 정도 데려다가 앉혀놓고 방망이 두드리는 역할을 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빨리 전당대회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뻔한 겁니다. 지금 비박들은 한 4, 5개월 연장을 해서 지금 김무성 전 대표부터 정신이 지금 반쯤 나가 있는 비박들을 좀 수습을 해서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에서 비박의 대표자를 내야 된다. 이런 결론일 건데 친박들은 비박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 둘 다 정신이 없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대통령이 있어서 조기에 지침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후딱 비박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 그냥 형식적으로 비대위 잠깐하고 빨리 당대표 뽑아버리자. 이제 이럴 겁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뭐가 남았느냐. 당대표에 누가 나오느냐는 것만 남았는데 이제 한 달쯤 지났으니까 요구하는 것도 시들어졌고 언론도 이렇게 총선 패배 책임을 가지고 논하는 것도 이제 한 템포 넘어갔다 싶으니까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이 친박을 대표해서 7월 말 전당대회에서 대표 출마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 김무성 전 대표는 요즘 지죽은 더 고요히 있습니다. 고요히 있는 게 아니죠. 언제쯤 그러면 활동을 재개할 거냐. 최경환 전 부총리가 당대표로 출마하면 그 순간에 다시 김무성이 살아나는 순간이 될 겁니다. 자, 정치판요. 참 희한합니다. 자, 새누리당의 이런 모습이요.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자, 친박계에서 비대위가 당 체질을 개선한 내용을 새 신안을 만든다면 결국 혁신행 비대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비박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어야 한 달여 일하는 비대위가 단 혁신 작업을 하기는 힘들고 결국 관리형 비대위로 가려고 정해놓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현재의 집단 지도 체제를 바꿔야 된다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1등이 당대표하고 2등부터 5등까지가 지명직 2등부터 5등까지가 최고위원을 하고 지명직을 2명 이렇게 임명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최고위원 역할을 겸임하고 그렇게 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9명 중에 대표는 9분의 1의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김무성 대표는 9분의 1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행사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새누리당의 비대위는 원내대표가 겸하거나 하나마나한 비대위원장 데려다가 5월 10일 날 중진회의에서 비대위원장 합의하고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추대되어서 또 비대위원까지 임명하면 실질적으로 한 5월 20일쯤 가야 이제 일이 될 겁니다. 그러면 7월 한 20일쯤에 전당대회 한다면 기껏 두어 달 할 건데 그 비대위에서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애초부터 비대위에 힘을 실을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은 뻔한 일이고 저하고 토론했던 양반이 TV에 나와서 저보고 공허한 뭣도 모르는 헛소리 하지 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 양반이 새누리당 내부를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박에 또 의중을 또 반영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자부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스토리 빤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현집 정부제 개헌까지도 하고 안철수하고 연정도 하십시오. 이리저리 다 해보다가 나중에 한 방에 훅 빨리 가기 바랍니다.
총선 패배의 원인 진단도, 당 체질 개선과 노선 정책 방향의 전환도 없습니다. 책임자 문책도 없습니다. 자, 진방 마케팅이라고 전 국민을 웃겼던 부분에 대한 책임도, 살생부와 녹취에 관한 책임도, 녹취 수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도장 파동에 대한 책임도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습니다. 끝나면 그만이다라는 게 저당의 고질화된 체질입니다. 자, 저는 계속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요, 대선까지 쭉 가기 바랍니다.